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풍제약인데요. 되게 오랜만에 이 영상을 녹화를 하는 것 같아요. 늘상 영상을 녹화를 할 때마다 시장에 대장주고, 이거는 정말로 치료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지금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수준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고가를 찍고 나서 이렇게 죽어 있던 상태죠. 근데 죽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죽진 않았어요. 일단 그 이유는 뭐 백신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백신 이슈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녹십자와 셀트리온 영상을 녹화를 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백신이 나오더라도 치료제도 나와야 된다는 거. 지금 뭐 잘 가는 여행주 이런 애들 제대로 쭉 가고 정말로 이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너무 격하게 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뭐 경기 피해 업종들, 코로나로 인한 피해 산업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걔네가 정말로 실적을 쭉쭉쭉 회복을 하고 제대로 그 기대감에 부합을 하게, 내년에 부합을 하게 실적을 내면서 가려면 결국 치료제도 나와야 제대로 종식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서 국내는 백신 계약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FDA 허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내용으로 국내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자체 생산과 국내 자체 생산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는 한데, 백신은 그래도 모더나와 화이자, 이미 뭐 캐나다도 그렇고 인도, 유럽, 이 국가들, 유럽 국가들에서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나 그 외에 아직까지 미국도 이제 접종을 한다고 하지만 이 접종을 실제로 시작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보니까, 백신은 물론 국내 생산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을 건 없습니다. 빠르게 나온다면. 왜냐면 자체 생산이 당연히 해외 수입보다 더 많은, 국내에도 좋고 그 해당 기업에도 당연히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죠. 그래도 당장에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 백신 종목을 제가 뭐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치료제 쪽으로 셀트리온 항체나 녹십자 혈장 같은 경우는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신풍제약은 뭐죠? 피라맥스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한 결국에는 백신이 아닌 치료제잖아요. 그러한 이유로도 백신 이슈가 있어도 죽지 않는 거 한 가지, 두 가지는 이게 워낙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못할 만큼 국내에 거의 대장주로 이렇게 올라선 기업이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테마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몰려서 띄워놓은 거는 죽는다고 해서 신풍제약 실패 이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하면 또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러다 호재까지 있으면 또 상승을 하고, 하락하다가 또 기술적 반등 나오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료제고 백신이 아닌 치료제인 점, 그리고 대장인 점, 이런 것들로 기본적인 가격대가 바닥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튀었다가 죽고 나서 지금 최근에 또 튀었는데 오늘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급락과 관련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했던 얘기 중에서 제외하고 오늘 내용인 3개월 판매 중지 처분의 약세, 불법 리베이트 같은 경우 솔직히 제약사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일단 여기 공시에는 없네요. 금감원 전자공시에 있나 한번 볼까요? 이 공시로는 업로드가 되지 않았나봐요. 뉴스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신풍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로 3개월간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근데 이게 판매 중지의 그 양이
매출량이 크면은 공시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HTS에 올라온 공시는 없습니다. 제가 리딩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 그까지 확인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 없어요. 그럼 없는 상태에서 3개월간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공시가 있나? 쪽으로 와서 뉴스로, 금요일 뉴스로 쭉 내려보면은 11일 요 기사 내용밖에 없는 것 같네요. 따로 공시로 올라온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자문이 화이자 백신 긴급 승인 사용 광고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백신 내용이라고 했고 아까 제가 구별을 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따 얘기할 거고, 일단 국내에는 전달되고 있는 건 리베이트로 인해 3개월간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품목에 대해, 그 품목에 대해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3개월간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졌는데 해당 품목에 대해서, 근데 신풍제약이 지금 실적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냥 매출 이런 거 상관없이 치료제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이라, 이 정도의 내용으로 신풍제약이 오늘 급락한 거는 최근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서 뱉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꺼질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 3개월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신풍 아테놀정, 오페락 신정, 두 개 품목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300만원을 제공했다. 크지도 않고 제약사 리베이트가 되게 흔한 상황이 아니라 흔한 내용이라서 그닥 큰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락한 게 사실 이 내용 때문만이라고 봐야 하나, 그걸 보려면은 얘가 매출 비중이 큰 건지를 봐야겠죠. 근데 공시에서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는 일단 크지 않다고 깔아놓고 볼 수 있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오늘 구별을 한 내용에서 또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FDA 승인되지만 내년 중반에나 백신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내에서 물론 그 외에 모더나 화이자 것도 계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얀센 조금이랑 그런 백신을 조금 들어오긴 하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저렇게 늦어지고 하는 걸로 지체되게 된다면 국내 제약사에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사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백신이랑 제가 구별을 뒀던 만큼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백신이 공급돼도 치료제는 유효해요, 모멘텀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아스트라제네카 저런 내용은 얘네들의 이 치료제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게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요 하락은 결국 그냥 단기 급등을 했고,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하는데, 기사에서 하는데, 리베이트 저 내용이 얼마나 이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걸 보고서를 볼까요? 그냥 보고 얘기하죠. 다시 금감원 전자공시 가서 보고서를 보고, 이게 이름이 있으면은 매출 비중이 나올 겁니다. 매출을 검색해서 주요 품목을, 여기 나오네요. 아까 저게 이름이 뭐였죠? 신풍 아테놀정, 오페락 신정, 얘네가 있나 우리가. 여기 없네요. 근데 그 기타가 많은데 그 매출 비중이 크긴 하네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 걔네가 얼마나 정확히 어떻게 차지하는지는 우리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가 뭐고 이 정도까지 제가 신풍제약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고 안 나온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여기 나온 다시
여기 나온 이 매출 비중을 그래 조금씩 뭐 얘네도 크게 차지하는 거 아니라서 뭐 별 의미는 없는데, 무튼 뭐 안 나와 있네요. 보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시원하게 보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안 나왔어요. 무튼은 이 치료제와 관련해서 저 약세 이 백신으로 우리나라가 공급을 받더라도 치료제로 인해서 신풍제약은 달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그 내용을 제가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 뭐 리베이트 관련 판매 중지 소식에 이 정도로 하락했다는 건 사실 좀 의아합니다. 오히려 차트 관점으로 이렇게 급등이 있었고, 여기서 그냥 악재가 있어서 또는 백신 이슈로 뭐 국내에 안 좋은 소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급 문제에서 외국인이 그냥 차익 실현을 쭉 하면서 뭐 어떠한 재료 때문, 호재 악재 내용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아까 뭐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 기대바다라고 해서 최근에 상승은 이 치료제로 오른 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얘기한 이 모멘텀이 이날인 것 같은데 여전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임상 1차 연구 완료일이 12월이고 이번 달이고 최종 완료일이 2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저렇게 외인이 다 같이 빠져나가 버리고 급락이 나오고 한 걸로 이번 12월에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시그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 고가 종목에서도 그래도 위에서 횡보하던 이 구간을 다시 돌파를 해서 급등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조건 이 급락이 다시 금방 이렇게 되돌림이 뭐 하루 만에 급하게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애초에 제가 신풍제약을 지금 매매를 하진 않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저는 요 구간에서 매매를 했어요. 우리도 50% 좋다고 수익 실현하고 말았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버려서 좀 뭐 그렇다고 뭐 아쉽지도 않은 종목이고, 무튼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치료제 관련 모멘텀은 백신 이슈가 나와도 유효하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오늘 저 리베이트 얘기는 사실 조금 의아하다. 왜냐면 치료제 이슈 같은 경우는 요걸 만든 거고, 저 신풍제약이 매출과 관련해서 요 상승에 연관이 있던 게 단 1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있는 매출. 그래서 모멘텀은 유효해서 이게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하락이 좀 의아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치료제 임상 결과가 12월에 1차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그리고 제가 또 이전에 영상에서는 대주주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또 안 좋게 보는 게 대주주 문제입니다. 오너일가가 매도를 한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팔아치우는 게. 그러니까 물론 뭐 신라젠 같은 신라젠처럼 급등했는데 지분 팔아먹고 임상 실패한 거는 나쁜 거죠. 얘네도 이렇게 대놓고 나중에 실패하고 흐지부지 되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아니면 임상 결과가 완전히 뭐 개털이에요. 개판이에요. 그래서 막 하한가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오너일가가 팔고 대주주가 자사주 처분하고 하는 게. 대주주가 아니라 이 신풍제약이 자사주 처분하고 하는 게.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대주주 매도는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그래서 이쯤에서 얘기할 때도 대주주 매도 또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나왔죠. 뭐 일단 2천억 넘는 자사주 처분, 신풍제약 줄어드는 오너가 지분율 주목,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장원중 사장 등 오너일가, 송암사, 그리고 신풍제약으로 지배구조를 띄우고 있고, 뭐 신풍제약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서 송암사의 지분율 또한 뭐 감소하고 있다. 뭐
발행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승하자 이런 아든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사모펀드에서 투자금 회수에 나섰고, 이렇게 장내 매도를 했고, 얘네는 사실상 투자를 했는데 뭐 치료제 성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단순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워낙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진짜 지금 신풍제약은 사실 치료제 만든 그런 기업처럼 상승을 해 있잖아요. 20배가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익 실현이 있었던 거고, 얘네는 제외하고 지나갔으니까 일단 장내 매도를 이렇게 큰 물량을 매도를 했고, 송암사의 지분율도 이렇게 내려왔고, 이에 2월 송암사 지분이 내려가고, 그나마 뭐 조기상환 얘기도 있고, 이건 뭐 지나가고. 근데 여기서 제 자사주 처분 얘기도 나오네요. 블록딜로 자사주 처분했다. 여기에는 뭐 논란을 몰고 왔다고 해서 뭐 자금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이라는 평가,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 자사주 매각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근데 이게 자사주 매각을 주가가 폭등했을 때 안 하면 언제 해요? 웃기죠. 이거는 사실 저는 물론 자사주 처분이나 대주주 매도가 이 매매하는데 투심 악화로는 이끌고 악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라젠처럼 그런 식으로 끝이 나오면 잘못한 거지만 아니 얘네는 그냥 주식을 매도하면은 무조건 욕을 먹어요. 기업들은 위로 올라서 매도하면은 욕먹고, 바닥치는데 매도하면은 주가가 이 모양인데 니넨 주가 부양도 안하고 자사주 처분하고 앉았냐 이러고 욕먹어요. 뭐 언제 팔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얘네가 잘못했고 그래서 신풍제약이 안 되고 이 내용이 아니라 주가가 이만큼 너무 과하게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너일가가 매도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여기서 치료제와 관련한 모멘텀은 지속이 되니까 그 치료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얘의 끝을 말해주겠죠. 신풍제약의 끝이. 이미 주가는 뛸 대로 뛰어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료제 기대감으로 지금 뭐 매매를 뭐 크게 할 것도 아니고, 이런 상승이 나와서 뭐 단기적인 기술적인 상승을 노렸는데 이런 슈팅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단기 매매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정도지만, 비중을 뭐 크게 싣거나 좀 긴 시간을 본다던가 아니면 치료제 기대감으로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게 그닥 좋지는 않다는 거. 사실상 치료제가 만약에 만들어져서 이게 효용성이 있어요. 국내에 선두를 해서 신풍제약이 정말 성공해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주가가 미친듯이 뛸 수 있지만, 날 수 있지만,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워낙 많이 올라서 6,000원, 7,000원 하던 게 여기까지 왔는데 20배가 넘게 뛰었는데.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긍정적으로 치료제 쪽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과 녹십자 얘기는 많이 했고 영상도 찍고 우린 녹십자 매매도 많이 했고 한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고가고 시장 그런 기대감의 대장급으로 상승을 해 있는 종목이라서 신규로 접근 관점으로 보진 않는다. 모멘텀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이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뭐 저런 이 FDA의 허가가 늦어져서 뭐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하는 것도 신풍제약 같은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다. 근데 신풍제약이 이렇게 하락을 보인 데에서 현재 그런 관점, 단기 관점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정리를 한 내용을 접근시켜서 보자면, 저는 사실 오늘 뭐 리베이트 내용으로 악세 이거는 안 믿어요. 결국에 그냥 외인이 매도를 해서 내려간 건데,
이때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게 뭐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추가로 고가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꺾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열어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보시다시피 계속 저항이 있고 요 구간 이렇게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있었잖아요. 저항 맞고 저항 여기는 여기서 종가도 그래도 형성했고 다음날 급등했죠. 이 자리까지는 최소한 열어둬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여기 해봐야 뭐 한 7%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여기 구간에서 7, 8% 추가 하락을 보고 나서 그리고 돌린다면은 다시 치료제 기대감으로 뭐 모멘텀은 지속이 될 거라고 봐요. 바로 이제 오늘 저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단기로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좀 넓게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치료제와 관련한 그런 모멘텀으로 넓게 봤을 땐 그렇게 되는데 워낙 많이 상승한 종목이고 해서 개인적으로 뭐 치료제 기대감이라고 해서 신풍제약을 그렇게 이런 자리에서 무리해서 뭐 매매를 또 하는 그걸 제가 추천하진 않는다는 거, 그렇게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정리하고 뭐 다음번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 뭐 지지를 받든 바로 돌리든 하는 거 보면서 뭐 한 번 더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치료제 관련주다. 백신이 아니고, 그래서 백신 이슈로 모멘텀이 끝나진 않는다. 그래서 지속한 거고 치료제로 인해서 또 상승이 나왔다. 12월에 1차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국에는 얘 향방을 가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베이트 이슈, 이거보다는 결국 그냥 외인이 많이 팔아서 하락을 한 거고, 외인이 많이 판 건 당연히 급등을 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한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단기 지지까지는 열어두고 보는 게 맞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풍제약이 또 고가를 또 치는지 아니면 이번에 또 횡보 구간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이탈까지 또 보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뭐 기대하시는 분은 기대하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막 뛰고 있는데 잡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수익권이신 분들은 이미 오늘 좀 꼬리 달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저가를 깨고 내려왔을 때는 적어도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했어야, 분할로라도 조금 덜어내셨어야 맞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아닌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하셨다면, 비중이 크지 않다면 요 자리에서 돌리는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 걸 확인을 하고 지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추매를 보는 건데, 그 추매를 했을 때도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돌릴 수도 있고 급하게 돌릴 수도 있고 그냥 아예 다시 잠깐 멈췄다가 지지받다가 이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금일 신풍제약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